반갑습니다. 생기부평가단 신인상입니다. 박성주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동아리를 가져봤어요. 예. 정말 동아리가 우리 속칭 여러분들이 이제 입시 컨설팅을 받게 되면 만약 동아리에서 여러분들이 음매체 동아리, 뭐 댄스 동아리, 뭐 하다못해 만약 문과 동아리, 독서 동아리 이런 거 했으면 넌 그만큼 의대랑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의생명 동아리 아니면 요즘에 이제 봉사가 희귀해졌으니까 학교에서 하는 봉사 동아리를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아마 그런 활동을 인정을 받아서 합격한 게 아니고 그런 학생들이 원래 많이 지원을 하고 내신도 좋고 비교과도 좋았기 때문에 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의대 생기부 중에서 동아리 중에서 그 이제 의생명 쪽이 아닌 쪽으로 쓴 학생이 어떻게 이제 써서 합격을 했는지 물론 이것 때문에 합격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 케이스를 오늘은 이제 박 선생님이 좀 읽어드리죠.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건축 동아리 활동은 독특한 경험이었다고 함. 동아리 활동으로 건축가 중에서 수학을 활용한 스페인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에 대하여 조사함. 그는 건축, 조각, 구조공학을 통합하여 구조물을 디자인했고 철골 구조물과 케이블 구조물을 설계할 때 정밀한 수학 계산이 필수적임을 알고 구조역학과 미분기학 등의 높은 수준의 수학을 건축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게 됨. 그의 대표작인 발렌시아 예술과학도시, 아테네 올림픽 스포츠 컴플렉스 등에서 구조물의 아름다운 곡선과 균형을 볼 수 있었다고 함. 건축물을 설계할 때는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미적분학 개념이 핵심적으로 활용됨을 배움. 아치나 돔 구조물은 곡선 방정식으로 표현되며 하중분상과 응력 분포는 적분과 미분을 통해 계산됨을 깨우침. 건축가들은 이런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본인도 의사로서 수학적 엄밀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갖춘 아름다운 치료 행위를 할 것임을 서약함. 서약했습니다. 일단 제가 이 학생을 알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모든 학생이 두 가지의 일단은 이 고민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학생의 처음부터 꿈이 의사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성적이 좋아가지고 좀 뭐랄까 나중에 의대로 전향한 케이스고요. 그러면 되게 1학년 때 꿈이 대부분 이제 진로와 진학을 연결시키면 어떻게든 1학년에 화학이든 주로 의생명 안 되면 화학이라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건축 동아리를 처음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건축으로. 그러다가 성적이 좋게 나와서 그러니까 의학으로 바꾸다가 이제 1학년 연말 이제 쉽게 말하면 생기부를 정리할 때 담임 선생님, 그러니까 동아리 선생님이 저는 좀 이게 좀 걸리긴 한데 진로 활동에 여러분이 의사라는 걸 밝히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진로 활동 외에 다른 세특에 내가 꿈이 1학년 때부터 너무너무 그냥 완전히 뭐 의사도 아니에요. 뭐 흉부외과 의사, 뭐 어떤 신경외과 의사 여기에 꽂혀가지고 너무나 전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뽑아가면서 의사 외치는 게, 그러니까 예전엔 통했을지 몰라도 앞으로 지금도 통하고 앞으로 통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서 얘가 만약에 이런 거죠. 건축 동아리 할 때 내가 아마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불리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앞에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다 이런 걸 밝혀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순수하게 건축 이야기만 해도 뭐 어차피 내가 수학을 1등급 받으면 사실 수학을 잘한다는 얘기, 그리고 미적분이든 기하까지 만약 했으면 기하까지 잘한다는 얘기를 그렇죠 그쪽에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세태에서도 그렇고 이 학생은 그냥 건축 동아리를 했지만 실은 이게 의대를 알고 보니까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한 준비였어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아는 학생이라 그러셨잖아요. 그 합격한 학생인가요? 지금까지 다 합격한 학생이 가장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일전에 우리 콘텐츠에서 어떤 의사로서의 어떤 진로 같은 것들이 좀 풍부한 학생들을 좋아하는 대학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대학들은 그냥 1학년 때부터 생기부의 첫 글자부터 자율활동의 첫 글자부터 의대인 학생을 좋아하는 학교가 있어요. 이 학생은 그런 학교에 붙은 학생인가요? 아니고요. 더 좋은 데 붙었는데요. 더 좋은데. 그렇군요.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런 학교들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은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이런 서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걸 그 학교는 아예 입시 설명에서 모든 걸 다 의학과 연결시키고 의사랑 연결시켜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뭐 동아리에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런 굳이 그렇게 그러면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는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 스페인 하면은 가우디 아니었어?라고 하고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되게 유명한 건축가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건축을 어떤 이제 건축학과를 지망하는 학생 때문에 건축에 대해서 조사하는 그런 스타일이지만 산티아고 칼라트라바는 그렇게 애들이 건축이란 과목이 없으니까 그렇게 흔하게 등장하는 생기배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다 수학과 다 연결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건축은 물론 수학이 필요하지만 건축가가 곧 수학과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건축 설계하는 사람들이 그 유현준 교수 유튜브 같은 거 보더라도 그렇죠. 수학 잘 못해도 설계할 수 있어요. 그거를 계산하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까 협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러면서 또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결국에 대학에서 동아리는 진로 활동은 혼자 하는 거지만 동아리 활동은 대부분 팀으로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협업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어떤 자기 혼자만이 알아내는 것이 아닌 이 과정에서 내가 뭘 하고 친구는 뭘 했고 이 과정에서 나는 친구의 어떤 점을 도왔고 하는 식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봉사활동이 외부 봉사활동이 반영이 안 되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인성을 가천대 같은 경우는 40%를 보고 못 봐도 20%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인성과 관련된 얘기를 세특에 쓰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행동특석 및 종합의견이나 아니면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쪽에 쓰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보니까 수학을 아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그러면 미적분에서 1등급이 100점이면 되는 거지. B와 A를 받고 A도 100점에 A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동아리에서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수학이라는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역시나 이 경우도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동아리, 건축 동아리에서 어떤 수학적인 구조, 건축물의 수학적으로 분석한 건축물의 구조와 이런 것들을 사실 그것도 직접 자기가 계산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학적으로 중요하대 이런 얘기를 적어놓은 건데 지금 직접 계산했던 얘기를 해서 그거였으면 조금 더 차별화됐을 수 있겠어요. 그거 계산하는 게 어렵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얘기를 이렇게 적어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친구들하고 우드락 같은 거 가지고서 내가 이런 건축물 모형 같은 걸 만들어 봤다 이런 게 훨씬 재미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동아리 활동을 내가 의생명을 하든지 아니면 비타 동아리를 하든지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이 이제 전공적 합성을 가장 보여주기 쉬운 진로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리는 무조건 진로와 연결시켜라. 하다못해 체육을 해도 진로와 연결시키고 하다못해 댄스를 하더라도 댄스에 하는 것에서 댄스할 때 어떤 근육이 이제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 손상을 막기 위해서 뭘 하라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런 생기부를 좋아하는 학교가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의대 생기부를 우리는 원합니다라고 학교에 써놓고 있는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좋은데 의대들은 아니에요. 제가 소위 보는 서울대나 연세대나 카톨릭대나 성균관대 그리고 울산대 고대까지 6개 메이저 의대 중에는 그런 대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서 가능하면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친구와 협업을 해서 어떻게 팀플레이를 했는지를 같이 써주면서 인성도 같이 밝혀내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네요. 그럼 말 나온 김에 댄스 동아리 하면서 학교 축제 때 발표를 하기 위해서 2달 동안 매일 2시간씩 연습을 해서 공연은 성공리에 맞췄는데 그래도 나의 내신은 1111을 찍었지 이런 거 지금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내신이 다 1111이에요 다. 그리고 학교를 딱 보니까 이 학교가 그렇게 나쁜 학교도 아니고 내신 따기 쉬운 학교도 아닌 거죠. 거기서 내신이 올 1.0인 학생들이 있긴 있고요. 1.0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알고 보니까 동아리 축제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실제로 준비했고 그 과정에서 느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했던 일들이 정말 드러난다면요. 저는 그것도 이 학생 어차피 여러분 의대 교수가 여러분이 의과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들 미리 1년이라도 조금이라도 앞서 선행하고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이었다면요. 그냥 여러분들 초등학교 시절부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그 직업 체험하는 거 의사 옷 입혀놓고 청소년 그런 거 열심히 하시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물론 공부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댄스 동아리를 하면서 2달 동안 그렇게 그러면 이 학생은 되게 재밌는 친구고 진짜 능력이 있는 친구구나. 그럼요. 학교 생활은 정말 성실하고 하고 친구들과 어떤 협력도 잘하고 평판도 좋겠네라고 어떤 사람에 대한 입체감이 확 살잖아요. 그렇죠. 입체감이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은 되게 우리가 생각할 때 의사는 그냥 외울 게 너무 많고 그냥 오로지 그냥 그 환자 목숨만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이렇게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기부를 보실 때는 의대야말로 어떤 특정 뭐 의학이 수학이든 생명과학이든 어떤 특정 과목에 치우친 그런 인재를 뽑는 게 아니고 좀 입체적인 인물을 뽑으려고 한다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저도 같은 게서 그냥 쏘였습니다. 예, 그냥 뭐 써도 그만 안 쓴다고 불리할 것도 없고 예. 네, 그 정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